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완전히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ADR이 27% 넘게 폭등했고 국내 본주도 장중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마치 어제는 낭떠러지였고 오늘은 다시 고속 엘리베이터를 탄 것 같은 흐름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빠질 때는 끝난 것 같고 오를 때는 놓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가는 것인가? 아니면 ADR 프리미엄과 레버리지 수급이 만든 또 다른 변동성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하이닉스의 흐름과 전망,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가 가격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등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전체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 반등했고 나스닥도 1% 안팎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도체였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강하게 반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올랐습니다. 가장 강했던 종목은 SK 하이닉스 ADR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27%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루 반등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시장은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AI 투자 둔화, 반도체 이익 고점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투자자들이 다시 하이닉스를 강하게 사기 시작했다는 것은 적어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AI 메모리 수요와 메모리 공급 부족을 아직 끝난 이야기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 시장에서는 공포가 먼저 왔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다시 재평가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CPI입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와 반도체에는 숨통이 트입니다. 특히 하이닉스처럼 AI 메모리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종목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미래 이익의 가치가 낮아지고 고성장 기업의 주가는 압박을 받습니다. 반대로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 시장은 다시 성장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CPI 안도는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금리 공포가 한 발 물러서자 투자자들은 다시 반도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 ADR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물가가 낮게 나왔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바클레이즈의 목표가 제시도 영향을 줬습니다. 바클레이즈는 SK 하이닉스 ADR에 대해 330달러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ADR 가격이 190달러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상승 여력을 제시한 셈입니다. 핵심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격차 축소, 그리고 메모리 공급 부족 지속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가 HBM과 AI 메모리에서 강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왜 미국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또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되는 한 메모리 공급 부족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하이닉스는 단순히 국내 반도체주가 아니라 월가가 직접 가격표를 붙이는 AI 메모리 대표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ADR 폭등은 하루짜리 수급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하이닉스에 다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가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ADR이 폭등했다고 해서 국내 본주가 무조건 같은 속도로 따라간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두 개의 가격표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는 한국 본주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ADR입니다. 미국 ADR은 달러로 쉽게 거래할 수 있고 미국 투자자들이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테이블에서 비교하기 쉽습니다. 반면 국내 본주는 원화, 외국인 수급, 레버리지 상품, 개인 신용 물량, 한국 증시 변동성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같은 기업인데 미국에서는 프리미엄을 받고 한국에서는 수급 때문에 눌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ADR과 본주의 괴리가 크게 벌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기업 가치만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두 시장의 가격 차이, 즉 괴리를 함께 봐야 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 첫날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ADR을 대규모로 샀고 국내 본주도 강하게 순매수했습니다. 그 뒤 주가가 급락했을 때도 개인들은 대규모로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닉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여전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기적으로 물린 개인 물량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일부 투자자들은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오를 것 같아 추격하는 수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주가가 한 방향으로 매끄럽게 가지 않습니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됩니다. 하이닉스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수급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는 가격대별로 대응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청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를 볼 때 본주만 보면 시장의 절반만 보는 겁니다. ADR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국내 본주의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로 돈이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진짜로 다시 강해지는 장이라면 돈은 하이닉스 한 종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심텍, 한양ENG, GNC에너지, 전력기기 같은 AI 인프라 밸류체인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쓸어담는 진짜 수혜주들의 실시간 움직임은 영상 후반부 주도주 알림센터 배응법과 함께 마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몇 %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어디까지 번지느냐입니다. 이제 하이닉스의 최근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ADR 상장 흥행입니다. 공모가 $149, 약 265억 달러 조달. 미국 외국 기업 상장 사상 최대급 규모라는 기록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국내 본주의 급락입니다. 상장 호재가 현실화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ADR과 본주의 수급이 분리되며 국내 본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흐름은 미국 ADR의 재폭등입니다. CPI 안도와 바클레이즈 목표가, 메모리 공급 부족 전망이 맞물리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다시 하이닉스를 강하게 샀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지금의 하이닉스입니다. 즉, 하이닉스는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인데 가격을 매기는 시장이 두 개로 나뉘고 기대와 공포가 하루 단위로 뒤집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전망을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의 가장 큰 투자 논리는 여전히 HBM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 엔비디아와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 HBM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HBM은 AI 서버의 핵심 부품입니다. GPU가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밀어넣는 초고속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GPU도 제 성능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혈관을 가장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HBM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HBM 프리미엄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느냐? 수익성이 2분기, 3분기, 내년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공급 부족이 진짜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하이닉스의 재평가는 계속됩니다. IBM 이슈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IBM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술주의 나쁜 뉴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고객들이 소프트웨어보다 서버와 스토리지, 메모리 쪽 투자를 더 늘렸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IBM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수요 둔화가 악재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돈이 소프트웨어보다 인프라로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버가 필요하고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하이닉스에 긍정적입니다.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우려가 커졌지만 실제 기업들의 투자 우선순위가 인프라 쪽으로 움직인다면 HBM과 서버용 D램 수요는 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핵심은 AI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AI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은 여전히 인프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ADR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미국 반도체 투자 심리가 계속 살아있으며 국내 본주에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따라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ASML과 TSMC 실적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강하다는 신호가 나오고 2분기 실적에서 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시장 기대를 충족한다면 강세 흐름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는 단순히 급납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의 재평가를 국내 본주가 따라가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가격대로 보면 국내 본주가 220만 원을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230만 원에서 240만 원 구간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ADR 현재 가격을 단순 환산하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괴리 축소 기대가 붙으면 260만 원에서 280만 원대까지도 중기 회복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격보다 눌림 확인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ADR은 강하게 버티지만 국내 본주는 단기 매물과 레버리지 수급, 개인 물량 부담 때문에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표주로 보고 계속 프리미엄을 주지만 국내 본주는 급락장에서 물린 개인 물량과 단기 차익 실현, 외국인 수급 변화 때문에 박스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0만 원에서 220만 원 구간이 핵심입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장 후반에도 주가가 버틴다면 국내 본주의 바닥 타지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0만 원 회복에 실패하고 190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밀린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기업이지만 수급이 복잡합니다. 분할 접근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도심 시나리오입니다. ADR 폭등이 하루짜리 수급으로 끝나고 미국 반도체가 다시 약해지며 국내 본주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또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메모리 가격 상승률 둔화가 다시 피크아웃 우려로 해석되면 주가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는 190만 원을 다시 위협할 수 있고 180만 원대 중간까지도 변동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만약 175만 원에서 180만 원 부근까지 내려가도 ADR 공모가 149달러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미국 반도체 투자 심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방어적 분할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R이 공모가 근처까지 밀리고 미국 반도체주도 동반 약세를 보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싸다는 말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조심 시나리오에서는 현금 비중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제 보유자 대응 전략을 가격대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210만 원 전후입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회복하고 210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구간은 1차 심리 회복 구간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서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ADR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미국 반도체가 강하며 국내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면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210만 원 부근에서 장 초반만 강하고 오후에 밀린다면 일부 단기 물량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후반까지 210만 원을 지키고 거래 대금이 유지되며 반도체 소부장으로 돈이 확산된다면 220만 원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보유자의 첫 번째 판단 구간입니다. 무조건 팔 자리도 아니고 무조건 더 살 자리도 아닙니다. 버티는 힘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한 20만 원에서 230만 원 구간은 두 번째 판단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는 하이닉스가 단기 공포를 어느 정도 벗어나고 국내 본주가 미국 ADR 재평가를 일부 따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여기서 물량 성격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HBM 경쟁력과 공급 부족, ADR 재평가 논리를 보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락 후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단기 물량은 일부 이익 실현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고점에 물려있던 투자자의 매물도 나올 수 있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0만 원에서 230만 원을 넘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며칠 버티느냐입니다. 하루 급등으로 돌파하는 것보다 눌림을 소화하며 안착하는 흐름이 더 건강합니다. 240만 원에서 260만 원 구간은 본격 재평가 확인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면 시장은 하이닉스를 단순 반등주가 아니라 다시 AI 메모리 프리미엄 종목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추경 매수보다 실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충족하는지, HBM 수익성이 유지되는지, 메모리 공급 부족 전망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또 ADR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본주가 따라오면서 괴리가 줄어드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자는 이 구간에서 장기 핵심 물량은 유지하되 단기 물량은 부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이 가격대에서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 조정이 나올 때 눌림 매수를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240만 원 이상에서는 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확인돼서 사는 구간입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19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은 방어와 기회의 경계입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이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시장은 한 번 더 공포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ADR이 공모가 위를 지키고 미국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유지되며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든다면 이 구간은 1차 분할 매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중 저점이 지켜지는지,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HBM 밸류 체인까지 같이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이 구간에서 공포
공포에 전부 던지기보다 자신이 들고 있는 물량의 성격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지만 단기 물량은 손실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0만 원대는 기회와 위험이 함께 있는 구간입니다. 175만 원에서 185만 원 구간은 추가 충격 시 장기 분할 검토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는 최근 급락과 프리마켓 약세에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다시 이 구간이 온다면 투자자 심리는 매우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 전망이 무너지지 않았고 ADR이 공모가를 지키며 미국 시장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AI 메모리 프리미엄이 유지된다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강한 관심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신용이나 미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구간은 싸니까 몰빵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기 핵심 물량을 아주 천천히 쌓는 자리입니다. 공포가 클수록 분할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도 수급이 무너지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시청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의 가격대별 대응은 본주 차트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ADR 가격, 프리미엄 괴리율, 외국인 수급, HBM 밸류체인, 미국 반도체 지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ADR이 하루에 27% 오르고 국내 본주가 10% 넘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예전 방식의 가격 매매가 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 산다, 많이 올랐으니 판다가 아니라 누가 사고 있는지, 어떤 밸류체인으로 돈이 퍼지는지, 장 후반까지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주도주 알림센터를 통해 이런 장중 수급 확산과 가격대별 대응을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빠른 시장입니다. 늦게 보면 좋은 가격을 놓치고 급하게 보면 변동성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신규 매수자의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추격 매수 금지입니다. 하이닉스가 10% 넘게 오르는 날에는 당장 따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급등 직후에는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분할입니다.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은 1차 관심 구간, 175만 원에서 185만 원은 추가 충격 시 장기 관심 구간, 210만 원 이상은 수급 확인 후 따라가는 구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ADR 확인입니다. ADR이 공모가 149달러 위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미국 반도체가 강하며 본주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HBM 밸류체인 확인입니다. 하이닉스만 오르고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기기가 약하면 반등의 힘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가격보다 조건입니다. 조건이 확인될 때 나눠 들어가야 합니다. 보유자 전략도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핵심 물량을 들고 있는 분들은 HBM 경쟁력과 AI 메모리 공급 부족, ADR을 통한 글로벌 자금 접근성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논리가 살아있다면 단기 변동성에 전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220만 원에서 230만 원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나 비중 조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240만 원 이상에서는 실적과 ADR 프리미엄 지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190만 원 아래로 다시 밀린다면 단기 물량은 손실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평단 조절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물타기하면 계좌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평단 조절은 ADR 안정, 외국인 수급 회복, 실적 우려 완화가 확인될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목표 가격을 보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예언이 아닙니다. 조건의 결과입니다.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220만 원에서 230만 원 회복이 1차 목표입니다. 이 경우는 급락 충격을 되돌리고 국내 본주가 심리적 안정 구간으로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60만 원에서 280만 원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DR 프리미엄이 일부 유지되고 국내 본주가 미국 재평가를 따라가며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300만 원 이상도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바클레이즈의 ADR 목표가 330달러를 단순 환산하면 훨씬 높은 가격대가 나오지만 ADR 프리미엄과 전환 제약을 감안하면 국내 본주 목표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 목표가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월가가 하이닉스를 마이크론보다 낮게 평가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논리가 현실화되면 하이닉스의 상단은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봐야 할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SK하이닉스 ADR이 193달러 이후에도 프리미엄을 유지하는지입니다. 둘째, ADR 공모가 149달러가 강한 지지선으로 작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국내 본주가 200만 원을 지키고 220만 원 이상에 안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하루짜리로 끝나는지 며칠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2분기 실적에서 높은 수익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ASML과 TSMC 실적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확인되는지 봐야 합니다. 일곱째,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체크 포인트 없이 하이닉스를 보면 급등과 급락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변동성도 대응의 신호가 됩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이닉스는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다시 가격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표가 국내 본주로 바로 옮겨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ADR은 미국 자금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국내 본주는 레버리지 수급과 개인 물량, 외국인 흐름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흥분도, 공포도 아닙니다. 가격대별 기준입니다. 210만 원 전후는 회복력 확인 구간, 220만 원에서 230만 원은 단기 안정 확인 구간, 240만 원에서 260만 원은 재평가 확인 구간,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방어와 기회의 경계, 175만 원에서 185만 원은 추가 충격 시 장기 분할 검토 구간입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일수록 좋은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ADR 프리미엄, 미국 반도체 지수, 외국인 수급, 2분기 실적, HBM 밸류체인, ASML과 TSMC 실적, 레버리지 수급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ADR과 국내 본주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장에서는 가격보다 수급의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극단적인 변동성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는 급락하고 다음 날은 ADR이 27% 폭등합니다. 이런 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본질은 분명합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살아있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월가가 하이닉스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면 하이닉스의 중장기 논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ADR 프리미엄, 국내 본주 수급, 개인 물량, 레버리지 변동성이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반드시 가격대별로 나눠야 합니다. 보유자는 핵심 물량과 단기 물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보다 눌림과 수급 확인이 먼저입니다. 고점 보유자는 기준 없는 물타기를 피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다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대가 아니라 실적과 수급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눈앞의 고가창은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